어성초 뭔지 아십니까? 솔직히 뭔지는 몰라요. 근데 머리에 진짜 엄청 좋다는 건 알고 있죠. 지금 김프로님 거 김프로 샴푸라고 강조하시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어성초가 보니까 진짜 신비한 약초 중에 하나로 좀 손꼽히나 봐요. 근데 여기에 추출물을 함유된 게 이게 김프로 샴푸. 그 2% 샴푸는 코코넛 야자 열매 추출물이 들었다는데 뭔가 좀 뽀샤시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바디로션. 바디로션. 예. 그리고 정프로 샴푸는 아이슬란드 빙하수. 뭔가 시원한 그런 느낌의 3% 샴푸 많이들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좀 해주세요. 예. 예. 그러면 시장을 안에서 지켜보는 남자. 교보증권의 박병창 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미국 시장이요? 미국 시장부터 아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치안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잘. 예? 지난번에 안 한 번 물고 했는데 이번에는 한꺼번에 두 개를 뺐더니 이제 나이들이. 뭔가 없는 것 같은 그래서 그러고 있습니다. 자, 미국 시장 보죠. 예. 한 이틀 동안에는 전약 후강, 한동안 정강 후약이었죠. 근데 그거 이제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는 정강 후약이 다시 됐습니다. 반등 좀 시도하다가 혼조로 마감하면서 매물을 맞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다우가 0.5% 정도 하락을 했고 나스닥은 강보합에 마감을 했는데요. 예. 다우가 하락한 것은 S&P가 은행 다섯 곳에 신용등급 하향. 그래서 은행주들이 약 4% 정도 하락을 했고 뭐 더 많이 떨어진 종목들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은행주가 하락하면서 다우존스 산업지수를 이제 끌어내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은 강보합에 마감을 했는데 아침에 좋았습니다. 최근에 올라온 종목들이 좀 있었죠. 네. 그런 종목들이 최근에 좀 올라오면서 소위 이럴 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고점 매물. 매물 맞으면서 내려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최근에 좀 올라온 종목들은 이제 매물을 좀 맞았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강보합 마감을 했고요. 다우는 은행주 하락하면서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징적인 것은 백화점 메이시스 있잖아요. 분기 순손실 및 매출이 감소했다라는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14% 하락을 했고, 와. 메이시. 예, 야, 메이시스. 메이시. 그리고 스포츠용품 판매 업체 딕스 스포팅 굿즈 이건 전망 하향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망도 안 좋았고 그리고 원래 전망치보다 더 낮은 그런 실적이 나왔어요. 그래서 24% 하락을 했어요. 나이키도 하락을 하고 전반적으로 그런 쪽이 소비 소비가 쪽이 하락을 안 좋은 했거든요. 거죠. 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딕스 스포팅 굿즈가 24% 하락을 했는데요. 주가가 어디에 있었냐면 신고가에 있었어요. 신고가 근처에 있다가 좀 빠져왔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가끔 요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이제 미국 시장을 보면은 계속 그 인플레이션 얘기하면서 소비가 계속해서 미국을 견조하다. 견조하고 그래서 물가가 계속해서 쉽게 떨어지지 않고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시간이 흘러가면서 소비 쪽이 좀 좋아지지 않은 모습이 계속 나타나요. 그러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조업은 아래로부터 좀 올라오고 소비는 위에서부터 내려가는 이런 엇갈린 모습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서로 미스매칭되지 않고 이걸 넘어갈 수 있느냐가 굉장히 전체 시황에서 중요하고 네. 그리고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느 섹터 어떤 종목을 투자하느냐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딕스 같은 경우는 지금 저 아이들 청소년들 주로 타겟팅이거든요. 그래서 뭐 신발이라든지 스포츠웨어라든지 이런 건데 이게 지금이 되게 중요한 시즌이에요. 백투스쿨. 아, 그러네요. 계약 시즌에 이제 신발, 가방, 뭐 옷 이런 거를 할매들이 많이 사주시거든. 그거에 대한 아마 기대가 조금 덜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주요 종목들은 뭐 큰 움직임은 없었고 많이 올라간 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서 한 2% 좀 하락을 했고 또 별로 못 올랐던 것은 그냥 뭐 강밥 정도 있었고 그 정도였고요. 주요 지표들로 보시면은 이제 큰 움직임은 없었고 달러스가 103.5고 나가 1,340원, 10년만기 4.3%, 2년만기 5% 이렇잖아요. 예. 이게 변화가 돼야지 시장에 변화가 생기고 주축이 변화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변화의 모습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이 변화가 나타날 모멘텀이 발생되는 걸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슬금슬금 초반에 좀 눈치 보다가 후반 가면 또 아유 아닌가 보다. 그러고 이제 그러니까 이게 당장 나올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냥 종목만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제가 이렇게 부연 설명 좀 드리냐면은 답답해 하시거든요. 요즘 좀 답답해 하십니다.
시장이 좀 전에 그 미스터 마켓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2,500포인트 막 깼다가 다시 내려왔다. 2,500포인트는 어떻든 저점 형성을 하면서 여기부터 위쪽을 계속 바라보고 한동안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좀 불안해지기 시작을 했고 힘이 없어요. 예, 그 상황 속에서 여기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이거 뭐 또 주도 종목들도 예전처럼 막 그렇게 화끈하게 올라가지는 않아요. 그렇죠. 예, 뭐 강세 종목이라고 하면서 20% 또는 뭐 상한가까지 가는 종목들은 어제 같은 경우에 뭐 전에는 뭐 초도노태 관련주 얘기를 좀 하다가 어제는 수산, 육계, 사료 그때 그 김부장님 말씀 주셨는데 얘들 오르면 장은 안 좋은 거. 그렇지. 요 장세 열리면 일단 약세야. 예. 갈 때까지 간 건가요? 수급자들이. 수산, 육계, 사료 이것이 안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또 시장 분위기가 참 안 좋았던 게 하나가 지금 정적인 거 다 빼고 그 뭐죠? 미국 일본에서 방출하는 오염수 방출 나온다는 거죠. 예, 이거 얘기하면서 거기 관련주가 뭐냐 그러면서 거기 관련주들 막 뜨고 막 그랬어요. 아니 오염수 오염수 관련주가 있어요? 거기에 수혜주, 뭐 수혜주? 수혜밖에 뭐 소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소금도 있고 뭐 몇 가지 있어요. 그런 사재기? 것들이. 예, 뭐 하여튼 그냥 실제로 수익이 얼마나 안나 상관없이 그런 것들을 막 움직이는 거 봐서는 시장의 퀄리티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시장의 퀄리티가 왜 떨어져 있느냐? 시장의 중심 축의 흐름이 없는 것이고 추세라는 게 없는 거고 그런 가운데 주도주가 힘을 잃고 있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네. 별로 좋지 않다. 그러니까 그냥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시장을 바라보면 사람들이 느끼기에. 근데 이거는 지금 시장 환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또 바뀔 수겠죠. 나쁘게 바뀌든 좋게 바뀌든. 지금 환경이 그렇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어제 코스피는 0.28% 올랐고요. 코스닥은 0.5% 올랐는데 아침에 갭 상승 출발했습니다.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나스닥이 상승한 걸 보면서 출발했기 예. 때문에. 예. 근데 곧바로 반도체 매물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상승폭이 축소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반면에 2차 전지는 매수입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더 강세를 보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 잠깐 언급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2차 전지가 좀 올랐던 부분은 테슬라가 올라서 영향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좀 하시는 뭐 분석도 있는데 사실 테슬라하고 약간 디커플링 되면서 테슬라가 네. 그냥 크게 받지 않았어요. 최근 한 2, 3주 동안에는요. 예, 예. 그보다는 우리가 MSCI 리밸런싱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FTSE도 리밸런싱에 대해서 18일 날 이게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 9월 1일 날 반기 리뷰에 리밸런싱이 나타나고요. 9월 18일인가에 실제로 수급의 리밸런싱이 있는데요. 여기에 에코프로와 코스모 신소재가 월드 지수에 신규 편입한다는 뉴스가 있어요. 원래 스몰캡에 있었어요. 스몰캡에 있었는데 거기는 이제 수급에 크게 영향이 없었고요. 근데 월드 지수에 들어간 거는 수급 영향이 굉장히 네. 컸더라. 과거의 경험을 볼 때는 요의 내용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요 내용과 함께 어제 에코프로가 7% 올랐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왜 갑자기 올랐느냐 이런 걸 이제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테슬라가 올라서 이런 부분 뭐 낙폭이 있어서 이런 부분보다는 이 수급적 요인이 훨씬 더 크지 않겠냐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에코프로와 코스모 신소재가 월드 지수에 신규 편입이 되고 원래 있었던 스몰캡에서는 에코프로는 라지캡으로 바뀌었고요. 코스모 신소재는 미드캡으로 바뀌었습니다. 라지캡이지. 예? 라지캡이라 라지캡으로 시가총액이 33조예요. 어제 126만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요 영향으로 인해서 같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첨가적으로 여기 지금 텍스트에는 안 가져왔는데 네. 요게 움직이면서 그 롱숏 펀드들의 움직였다라고 해요. 롱숏 펀드들이 좀 움직이면서 어제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있는 소위 우리 지금 투톱이 2차 전지 반도체잖아요. 얘들 쪽에서 2차 전지 매수 들어오고 반도체 일부 종목이 매도가 나온 게 어제 있었어요. 그런 종목들이 요 롱숏 펀드들이 움직였다. 그래서 어제 수급상의 섹터상의 변화가 좀 생겼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말고는요. 이거 2차 전지하고 반도체 중심적인 내용 말고는 어제 우리 시장에는 별거 없었어요. 그냥 수산, 육회, 사료 뭐 이런 것들만 그냥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수육사를 하나의 테마로 묶어서 이름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사육수, 료. 맞습니다. 예, 료. 료. 예, 예. 음식료, 뭐 료차 있어요. 보험도 그때 살짝 끼워주려고 그랬더니 보험료. 사료, 비료. 보험 원래 들어가죠. 그러니까 소위 유틸리티가 방어주들이 방어주들. 유틸리티가 상승할 때 좀 안 좋은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시황 전망 및 투자 전략 말씀드리면 오늘 드디어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제조업 및 서비스 PMI 마켓에서 발표하는 PMI 발표가 있습니다.
미국이 시장 상황을 보시면 8월 들어서 3주 하락을 했습니다. 이번 주 반등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반등 3일 차에 매물 맞으면서 어제 음봉이 나타났거든요. 이 얘기는 전형적으로 그냥 수급과 차트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3주 빠지면은 좀 저감에서 들어왔다 또 오르면은 또 매물 맞으면서 내려오고 이렇다는 얘기예요. 네. 이 얘기는 시장 방향을 확실히 할 모멘텀이 부재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어제 시황 말씀드리면서 설명드렸다시피 그 달러 인덱스와 국채 수익률이 하향 안정화될 네. 모멘텀이 나와야 됩니다. 그 전에는 시장 계속 이럴 것이다. 그냥 인정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좀 되고요. 우리 시장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장에서는 더 안 좋은 상황이지만 수급 순환은 지속되고 있다. 제가 보기에. 그런데 상승 강도는 약화되었다. 어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예. 맨 마지막에 빨간 글씨로 써놓은 거는 그냥 제 느낌이 이렇습니다. 9월 20일, 21일인가요? 그 셋째 주에 FOMC 회의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끝나고 곧바로 3분기 프리 어닝 시즌 들어갑니다. 그렇죠. 어닝 시즌 들어가잖아요. 근데 공교롭게 우리는 그때 추석 연휴가 있어요. 추석 연휴가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 갑자기 추석 연휴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그 대중국 소비주 있잖아요. 소비주 바짝 올랐다가 살아있는 거 몇 개 있고 나머지 또 내려오고 그랬거든요. 네. 이때 국경절이에요. 네. 그래서 아마 또 한 번 그 얘기가 좀 거론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수급 순환이 일어난다고 했는데요. 지금 2차 전지 뭐 여러분 잘 아시고 반도체는 지금 엔비디아 얘기하고 AI양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전기전자에서는 아이폰, 애플을 지금 기대하고 그렇죠.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근데 이렇듯이 뭔가 기대를 하고 있는 게 하나씩 있는데 중국 소비주는 국경제를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다 대기되어 있다는 것들을 흐름을 보시면서 이 종목 흐름을 좀 주가 흐름을 좀 같이 연동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보니까 약세 장이 진행될 때 비교적 예. 약세 장이 진행될 때 제 기억에 맞다면 긴 추석 연휴가 그 시기적으로 약간 모멘텀일 때가 몇 번 있었어요. 네? 그 누가 명절에 만났는데 자기 주식으로 벌었다 그래갖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냥 경험적이에요. 경험적으로 예, 저도 그래요. 예, 네. 경험치. 내 기억에 2016년도도 그랬던 것 같고 예. 하여튼 긴 추석 연휴 끝나면 예. 뭔가 변화가 있고 가장 강력한 경험은 예. 외환위기 때입니다. 외환위기 때 맞아요. 1998년도에 266포인트까지 갔어요. 추석 딱 지나고 나서 곧바로 뜨기 시작해서 그해 말에 1000포인트까지 갔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추석 연휴가 변곡점을 주는 경우가 꽤 있어요. 꽤 있어요. 올랐다가 내리든지 내렸다가 오르든지. 연말 연초보다 추석 연휴가 훨씬 변곡점에 예. 그 상관계수가 높아요. 묘해. 예, 묘하게. 묘해. 그건 이제 보면은 과거 차트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네. 결과론적으로 그런데 정말 왜 그런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리는 있을 수는 있지만 어떻든 그렇다라는 거고요. 그게 끝나고 나서는 또 네. 소문없는 동심하기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네. 해봤을 때 시장은 지금은 그렇게 크게 뭔가 막 공격적으로 할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아. 좀 FOMC 회의 끝나 보고 그리고 3분기 어닝 시즌 이번에는 우리 어닝 시즌을 좀 기대할 수 있어요. 왜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 이번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현대차 뭐 좀 길게 보면 뭐 크게 보면 LG에너솔루션 이런 주식들 있잖아. 예. 손이 안 가는 거야. 왜냐면 잘만 잡으면 그날 상한가도 되고 막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뭐 200% 오르고 300% 오르고 그렇죠. 공모 시장에 또 들어가 보면 뭐 스펙 같은 것도 막 몇십 퍼센트 몇백 이렇게 막 그러 막 버리니까 100%고 막 그러죠. 아니 내가 뭐 거기다 돈 넣어놓고서 뭐 야 이게 뭐 이런 생각을 하니까 묵직한 대형주들이 못 가는 거지. 못 가요. 시장 전체가 좀 그런 건데 지금은 아무튼 그런 것들을 지금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포인트들이요. 그런 것들을 기다리면서 섹터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기다리면서 시장은 좀 보수적으로 보고 네. 있는 지금 관경이 네. 나타나고 있다. 근데 그게 지금 9월 FOMC하고 추석 얘기하면 거의 한 달 정도가 남았는데 네. 그러면 한 달 내내 그냥 이러고 심심하게 그냥 지금 8월 내내 그랬잖아요. 8월 지금 빠졌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보다는 여기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눈치 보기를 계속 할 게 아니냐. 그 사이에 만약에 요번에 그 제가 소노 미팅 때
엉뚱한 얘기, 좋건 나쁘던 간에 어떤 시장에 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발언이 나온다. 그러면 그건 좀 영향을 주겠지만 그 외에는 큰 영향이 좀 없을 거다라고. 잭슨홀 미팅에서 뭐 좋은 얘기는 안 나올 거 아니야. 뭐 만나서 자기네들끼리 뭐 야 우리 열심히 해야 돼 이런 얘기 하겠지 뭐 야 풀어줘 뭐 이런 얘기 하겠어. 네. 알겠습니다. 주요 이슈 한번 살펴볼까요? 네, 몇 가지 좀 보겠습니다. 이거 1번 뉴스는 아까 전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미국 상무장관이 중국 방문을 하는데요. 미중 간 경제 관계와 잠재적 협력 영역 등에 관련한 논의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또 27개 중국 기업 및 단체를 잠재적 수출 통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저도 생각을 하고 본 게 지난 6월 이후에 국무장관 순서대로 국무장관, 재무장관, 기후특사, 상무장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계속 방중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도 별로 요즘에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은데 양국 기업의 정상적인 무역에 도움 될 것 이러면서 또 반기고 있어요. 네. 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의 정치적인 논의와 별개로 또 미중 간에는 계속 이런 논의를 계속 하고 있다. 물밑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뭐 하여튼 이거는 어떻든 간에 자주 만나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예전에는 이랬습니다. 예전에는 미국의 주요 고위급 인사가 중국에 방문을 한다 그러면 시장이 영향을 받았어요. 그렇죠. 영향 받으면서 저 긍정적 영향을 받았는데 요즘에는 뭐 워낙에 뭐 나쁜 뉴스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은데 요것도 결과가 혹시 나오면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두 번째 뉴스는 이거는 어제 뉴스는 아니고요. 그 지난 주말에 나온 뉴스인데 이게 계속 회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2분기에 비농업 부문 노동 생산성이 3.7%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예. 제러미 시걸 교수가 이거 미국 경제에 매우 견조하게 이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좋은 생산성은 연준 고강도 긴축에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는 최상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오랜만에 있겠습니다. 나오셨네요 시걸 교수. 스티븐 시걸 아니고요. 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HM3E 뭐 지금 테스트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럼 또 삼성전자도 말씀 좀 해드려야겠죠. 삼성전자는 북미 GPU 업체로부터라고 어제 뉴스에 나왔는데 오늘 아침 보니까 이게 AMD라고 다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HBM과 패키징 제품의 이제 턴키 일괄 생산 방식으로 공급을 수주받았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LFP 양극재 소재 있잖아요. 이거 지금 이제 중국이 거의 뭐 다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좀 후발이다라는 얘기 계속 있었는데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LFP 양극재 개발 속도 낸다. 자, 보시면은 에코프로뱀은 고성능 LFP 양 소재, 포스코 퓨처엠은 양극재 및 망간을 첨가한 LFMP, LLF도 LFP, LFMP 개발, LG화학도 검토 중, 뭐 이렇게 계속 얘기를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중국이 장악한 상황에서 이거 추격을 하고 있다. 이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왜 이런 일들이 나오고 있느냐? 중저가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서 LFP 배터리 수요가 확대되고 있고 ESS가 강조되고 있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망간이 이게 영어구나. 예. 나 망간이 한국말인 줄 알았어. 한문. 어? 그래서 나 LFM 뭐 이렇게 나올 때 M이라서 야, 저거 그냥 한국말로 저걸 했나 그랬더니 망간이구만 망간. 그 있잖아요. 한국의 주요 수출 3B 예. 배터리 바이오 반도체. 아 그런가요? 예. 어쨌든 야, 깜짝 놀랐어. 아 이거 저는 유머가 잘 안 되네요. 반도체는 한국말이잖아요. 그렇지. 그냥 그렇게 들어. 여기 유머 해석하기 시작하면 저기 완전 실패한 건데. BBIG 때 다 했어 우리 그거. BBIG. 예, 다음 어떤 뉴스 가져오셨나요? 오늘 좀 어렵습니다. 예. 2차 전지 인버스 ETF가 9월에 출시된다고 합니다. 여태까지는 이제 뭐 레버리지도 있었고 인버스 2차 전지가 위쪽으로 계속 있었어요. 물론 이날 동시에 위쪽으로 바라보는 정방향 ETF와 옆방향을 동시에 상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나오는 거라서 소개를 좀 드리겠고요. 이거는 시총 상위 10개사의 정방향 그리고 옆방향 ETF 동시 상장한다는 뉴스이고요. 여섯 번째 뉴스는 그냥 참고로 한번 가져왔습니다.
UBS에서 발표하는 거고요. 매년 글로벌 웰스 리포트 2023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의 백만장자 순자산 13억 정도 되겠죠. 지금 1,300원이니까 13억 초과자 자산에서 부채를 뺀 백만장자는 125만 4천 명.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장님? 많다고 느끼세요? 적다고 느끼세요? 우리나라에서 125만 명이 예. 순자산 13억이라고. 예. 저 생각. 저 집값 생각하면 뭐 집에 대출 없는 사람들 합치면 다 저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되게 작다고 저는 서울에? 생각이 네. 딱 들었거든요. 굉장히 네. 작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왜 요걸 좀 이렇게 가져왔냐면 참고로 보여드린 겁니다. 백만장자 중에서 대부분은 13억에서 66억 사이의 자산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전체적 글로벌 통계를 볼 때 87%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13%만이 그 이상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전체에서도 13%. 우리 요걸 그대로 대입을 하면은 우리나라는 125만 중에서 13%니까 그러면 10%가 12만이니까 예. 얼마 됩니까? 한 17만 명. 그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 이상은 그 사람 그 정도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뒤에는 그냥 한번 읽어드리면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려볼게요. 인구 5,170만 명에서 2.4%고 경제활동의 2,735만 명이 4.59%이다. 뭐 미국은 이렇고 뭐 일본 276만 명, 대만 76만 명, 인도가 84만 명, 인구 대비 가장 적고 유동성 팽창으로 인해서 거의 대부분 국가에서 백만장자는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소득 격차가 큰 나라는 브라질이 가장 크고 인도, 미국, 일본, 한국 60.9다. 뭐 이렇거든요. 요거 그냥 뭐 참고로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좀 가져왔는데요. 뭐 때문에 제가 한마디 좀 드리고 싶냐면은 아까 제가 일부러 글로벌 통계가 87%가 13억에서 66억 사이라 그랬잖아요. 예. 요걸 넘는 사람들을 보면은 125만에서 곱하기를 해보면 17만 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유튜브나 이런 거 많이 보시면 이것저것 보시면 100억 자산가라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에 되게 많아요. 자기 돈 많다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되게 많습니다. 근데 상당히 과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당히 과장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게 많지 뭔 않아요. 얘기를 하시려 그러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그게 참 사회적으로 문제더만. 왜냐면 인스타도 있잖아. 예. 보면은 그 무슨 한우 오마카세 가서 인스타를 올리는 거야. 그러면 인스타 올려 그 30몇만 원 뭐 몇 개월 대기해서 먹었다고 올리잖아. 예. 그럼 다 그거 먹는 줄 알아. 그 사람 그 3개월 모아가지고 그거 한 번 먹은 건데 네. 많은 사람이 올리니까 그러니까 저거 맞는 얘기야.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대형주가 별로 그렇게 많이 안 움직이니까 뭐 사가지고 따블라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물론 시장은 주시장에서는 유통시장에서는 투기적 영향이 있고 투기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걸 하면서 주식하면서 얼마나 벌고 싶어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쉽게 100억이라고 얘기를 해요. 대부분 그냥 100억이에요. 목표가 100억이에요. 그 정도 목표 없으면 이런 위험 자산에 투자하면 안 되죠. 위험 자산이긴 하지만 쉬운 돈이 아니라는 그쵸. 표현을 수익률로 생각해야 돼. 예, 그리고 자동차 게시판 가면 현대차 사는 사람 없어요. 아 그래? 우리나라 대부분의 현대차를 타지만 예. 자동차 게시판 가면은 뭐 다 보통 포르쉐 마세라티야? 예, 뭐 그 정도 타고 좀 좋은 차 타는 사람은 람보르기니 네. 자주 타시고 뭐. 그냥 보면서 생각보다 정도? 많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주변에 참 자기 돈 많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상당 부분 과장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냥 이 통계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게 통계도 통계인데 그거를 직시하지 못하게 되면은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말씀드리는 손이 거예요. 닿질 않고 예. 그럼 내가 이제 목표라는 게 어느 정도 이제 내가 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목표가 있어야 열심히 살아보겠다는 힘이 생기는데 예. 뭐 저 위에 있고 남들은 다 가 있으면은 에휴 뭐 내가 열심히 살아서 뭐 하겠냐 그냥 아유 그렇게 맥신해 초전도 하고. 알겠습니다. 오늘도 박부장 이사님께서 좀 시장에 대한 이야기와 어떤 투자자들 그리고 이제 자산가들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이야기까지 전해주셨습니다. 박부장 이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